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젊었을 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상하게도 예순을 넘긴 뒤에서야 숨이 탁 막히는 듯한 필요를 느끼는 이들이 음악 있습니다. 큰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것도 아닌데 매일이 무겁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지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도리어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었으니 당연한 거지. 이제 원래 이런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놀라울 만큼 평온할까요? 왜 어떤 이는 늙을수록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말수가 줄어들면서도 마음은 단단해질까요? 나는 오랫동안 이 차이를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죠. 나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닙니다. 몸의 노화도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문제는 예순이 넘어서도 계속 붙들고 있는 어떤 습관입니다. 젊을 땐 이 습관이 당신을 성실해 보이게 했고 음악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주변의 신뢰를 얻게 해주었을지도 음악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습관을 자신의 성격이라고 착각합니다. 혹은 미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음악 그 습관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숨을 막아옵니다. 나는 많은 노년의 얼굴에서 같은 흔적을 보아왔습니다. 말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눈빛과 침묵 속에 남아있는 공통된 피로입니다. 이 피로는 하루 이틀 쉬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취미를 가져도 완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로는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음악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도 모르게 자신에게 음악 명령을 내립니다. 참아야 한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 이 나이에 변하면 안 된다. 이 말들이 하루하루 쌓여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어느 날부터 당신을 음악 늙게 만듭니다. 주름보다 먼저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겁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음악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이미 정해진 결말을 향해 가는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삶의 성격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비로소 숨을 쉽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시기에 점점 더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커다란 선택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 반복해온 하나의 습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그 습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음악, 이것은 훈계가 아닙니다. 정답을 가르치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긴 관찰이 조용히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음악 순간 조금이라도 마음이 멈춰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질문부터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나는 가끔 사람들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은 젊을 때는 자신을 속이며 살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견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마음의 소리를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 그 방식이 점점 통하지 않게 됩니다. 몸이 먼저 말해줍니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오늘 정답을 내리기보다 먼저 질문을 꺼내고 싶습니다. 음악, 왜냐하면 사람은 질문 앞에서만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쉽게 피곤해질까요? 음악, 젊을 때보다 해야 할 일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음악 피로를 몸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피로는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음악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괜히 기운이 빠집니다. 그때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 앞에 서 있는 그대로 있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음악 괜히 설명을 더 했을까? 나는 이 나이에 또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 이 피로는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남겨놓은 흔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 할까요? 누구에게 증명하는 걸까요? 자식에게일까요? 음악 친구에게일까요? 세상에게일까요? 혹은 가장 무서운 대상인 자기 자신에게일까요? 사람은 스스로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남에게서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마음이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평생을 달립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자기 마음을 달래지 못한 채 계속 달립니다. 음악, 그러니 노년의 피로는 노동의 필요가 아니라 증명의 필요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할까요? 돈도 어느 정도 정리했고, 관계도 많이 줄었고, 사회의 역할도 조금은 끝났는데 왜 마음은 더 긴장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음악 습관은 외부의 조건이 바뀌어도 안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바뀌어도 사람은 습관대로 생각하고 습관대로 반응하고 습관대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늙을수록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늙을수록 날카로워질까요? 이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래의 기질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지켜보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부드러워지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날카로워지는 사람은 자신을 계속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붙든다는 것은 단지 욕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계속 긴장 상태로 두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음악 쉽게 상처를 줄까요? 가족은 편해서가 아닙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가족은 내가 마지막까지 증명하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늙어서도 자식 앞에서 약해지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늙어서도 자식 앞에서 음악 자기 역할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습관이 되면 음악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긴장으로 굳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이 음악 가까운 것이 아니라 가족이 무거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거운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더 날카로워집니다. 나는 이 질문들을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꺼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음악, 우리는 모두 예순을 넘어도 어떤 습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습관은 대부분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음악, 심지어 본인도 이것이 습관인지 모릅니다. 그저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에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원래라는 말은 사실 변하지 않겠다는 음악 다짐입니다. 변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노년의 삶을 가장 먼저 굳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에서 나는 하나를 뒤집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한 문장, 음악, 그리고 그 문장이 예순 이후의 삶을 어떻게 무겁게 만드는지,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그 문장을 반복하는 습관이라는 음악것, 그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버티는 힘, 무리해서 일하는 체력,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열정.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것만은 나이가 들어도 단단해집니다. 바로 자기 안에 굳어져 버린 믿음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노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말을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매우 성실합니다. 아주 책임감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좌우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이 말을 자랑처럼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음악할 수 있어. 나는 아직도 해야 해. 나는 아직도 책임이 있어. 젊을 때는 그 말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말이 가족을 지켜줍니다. 그 말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도 그 말을 그대로 붙들면 삶은 다른 방향으로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내가 버텨야 집이 돌아가. 내가 해야 가족이 편해.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삶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60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사는 것입니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쉬는 것입니다. 더 크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내려놓으면 나는 쓸모없어지는 것 아닌가? 쉬면 나는 게을러지는 것 아닌가? 못하면 나는 약해지는 것 아닌가? 바로 이 지점에서 노년의 삶을 흔드는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해야 한다라는 말로 사실은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책임감이 아니라 불안이 사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젊을 때보다 노년에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시간은 한번 흔들리면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많은 사람이 가진 또 하나의 믿음을 조용히 뒤집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그 말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을 잘못 이해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눌러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강함을 버티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 습관이 젊을 때는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짐이 됩니다. 여기서 나는 당신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집안일을 혼자 다 해내려 했습니다. 자식이 돕겠다고 하면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해야지. 말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나는 끝난다. 이 두려움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을 잃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속으로는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사소한 일에 예민해집니다. 사소한 말에 상처받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은 가족에게서 인정받아야만 자기 존재를 지킬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게 만든 사회와 환경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에는 이제 그 방식을 바꿀 때가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이제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도 된다는 말은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책임해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정교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남의 기대와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노년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구별을 막는 것이
바로 한 가지 습관입니다. 무슨 일이든 끝까지 참는 것을 습관처럼 음악 붙드는 것, 상처를 받아도 참, 불편해도 참, 힘들어도 참, 겉으로는 유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점점 말라갑니다. 이제 나는 이 습관이 왜 생겼는지, 예순 이후에는 더 위험해지는지 조용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당신과 함께 보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참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인가? 이 차이를 모르면 노년의 삶은 점점 음악 의무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알면 남은 삶은 선물처럼 달라집니다. 다음에서 나는 그 습관의 뿌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는지, 왜 그 미덕이 노년에는 독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인생을 진짜로 지치게 만드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음악 작은 습관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오래 쌓이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음악 관계를 바꿉니다. 예순 이후에도 버리기 어려운 그 습관, 참는 습관, 끝까지 견디는 습관,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는 습관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대부분은 나쁜 의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폐를 끼치기 싫어서, 남에게 민폐가 되기 싫어서, 어른답게 살고 싶어서.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습관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을 보지 않고도 자동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힘들어도 괜찮다. 슬퍼도 참자. 억울해도 넘기자. 이 말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눌러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젊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젊을 때는 회복이 빠릅니다. 친구를 만나 웃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하루 이틀 자면 대부분 풀립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앞으로 갈 시간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마음을 뒤로 미루는 것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는 다릅니다. 노년의 시간은 감정을 뒤로 미룰수록 그 감정이 더 깊게 남습니다. 젊을 때 감정이 지나가는 바람이라면 노년의 감정은 몸과 마음에 남는 습기 같습니다. 겉으로는 말랐다고 해도 속이 계속 눅눅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은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누가 큰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납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순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원래 안 울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나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이제야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는 법은 배웠지만 풀어내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참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정하게 돌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 참는 습관이 더 위험해지는 이유는 그 습관이 관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참는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고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기록이 쌓입니다. 오늘도 내가 참았다. 오늘도 내가 양보했다. 오늘도 나는 이해했다. 이 기록은 처음에는 자기 위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록은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억울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감정이 방향을 찾습니다.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까운 사람은 내가 조금 날카로워져도 참아줄 것 같으니까.
음악. 그래서 참는 습관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관계를 더 차갑게 만듭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칭찬이 줄어듭니다. 눈빛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저 이렇게 느낍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렇게 냉정해졌지? 사람은 그때 또 참습니다. 음악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참는 습관이 만든 피로는 시간이 갈수록 조용히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대화가 피곤해집니다. 남의 말이 공격처럼 들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자신이 성격이 나빠진 줄 압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래 버틴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버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위협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음악. 이때 노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선택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는 것, 참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음악 듣는 것.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음악 아닙니다. 노년의 품격은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정리하고 음악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은 참는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힘은 내려놓는 것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이 60 이후에도 붙들고 있는 그 습관은 단지 참는 습관만이 아닙니다. 음악 그 습관에는 3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당신의 삶을 서서히 무겁게 만들면서도 음악 당신 스스로는 잘 모르게 만듭니다. 나는 그 3가지 모습을 아주 현실적인 장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듣는 순간 나도 이랬다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려 합니다. 60을 넘어서도 하면 안 되는 습관은 거창한 한 가지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굳어져서 매일의 장면 속에 스며든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3가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너무 익숙해서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런 익숙함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참는 습관은 노년의 몸보다 먼저 노년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은 젊을 때 참는 것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을 음악성이 있다. 어른스럽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0 이후에도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소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 모임에서 늘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대화가 불편해도 웃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가족 모임이란 그런 거지. 내가 나서면 분위기 깨지잖아. 참는 게 낫지. 하지만 그 참음은 그 자리에서는 조용하지만 그날 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존재를 뒷자리로 보내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사라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입니다. 노년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참는 습관은 그 길을 막습니다. 참는 동안 당신은 계속 자기 마음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60 이후에도 남의 기대 속에서 사는 습관은 노년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남의 기대 속에 살 수밖에 음악 없습니다. 직장, 가족, 사회 모두가 당신에게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 역할을 해내야 삶이 굴러갑니다. 음악, 하지만 60 이후는 다릅니다.
삶은 이제 역할보다 존재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역할을 놓지 못합니다. 자식에게는 여전히 강한 부모로 보이고 싶고, 배우자에게는 여전히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 친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뒤처지지 않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면 사람은 계속 자기 얼굴을 관리합니다. 자기 마음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년의 삶은 점점 숨이 막힙니다. 구체적인 장면은 이렇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도움을 받는 법을 잃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은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남의 기대 속에서 사는 습관은 도움을 받는 것을 패배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방어하게 됩니다. 방어하는 관계는 따뜻해지기 어렵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방어가 많아서 생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순 이후에도 마음속에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습관은 삶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많은 사람은 평생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내가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말들은 젊을 때는 성장의 힘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 말들이 마음을 시계질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성과를 쌓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습관이 남아있으면 사람은 매일 자기에게 불합격을 줍니다.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면 스스로를 다 잡습니다. 집이 조금 어지러우면 스스로를 다 잡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스스로를 다 잡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자존감의 방향입니다. 노년은 자존감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습관은 당신의 내부를 가장 차가운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장 냉정한 심판이 되면 삶은 편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종종 노년의 삶이 무거운 사람들에게서 같은 말을 듣습니다. 내가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정확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계속 긴장 상태로 두는 습관.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노년은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으로는 늘 무겁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무게를 나이 탓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이 습관을 버리면 자기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참지 않으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기대를 내려놓으면 나는 쓸쓸한 사람이 될까봐, 나를 몰아붙이지 않으면 나는 망가질까봐 그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관찰하며 정반대의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이 습관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품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품격은 끝까지 버티는 데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옵니다. 다음에서 나는 이 지점을 더 깊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왜 포기가 아니라 왜 성숙인지, 그리고 노년의 삶에서 품격이 왜 가장 큰 힘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남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얼마나 많이 해내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 하지만 60 이후에는 그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내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품격입니다. 많은 사람은 품격을 어려운 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품격은 삶의 아주 작은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힘들 때 남을 탓하지 않는 모습, 서운해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모습,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그 모든 것이 품격입니다. 나는 종종 노년의 품격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음악 품격은 자기 마음을 다룰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젊을 때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바깥의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바깥의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의 역할이 줄고 관계가 정리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그때 남는 것은 내 안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단단하면 노년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이 태도가 흔들리면 노년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예순 이후에는 품격이 곧 삶의 안전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습관들, 끝까지 참는 습관, 남의 기대 속에서 사는 습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습관은 사람의 품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품격을 갉아먹습니다. 왜냐면 그 습관들은 결국 음악 자기 존중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품격은 무너집니다. 거기서 나는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 단단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노년이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설명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말들은 남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 왜 설득해야 할까요? 마음이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하나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품격은 체면이 아닙니다. 체면은 남이 보는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품격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체면은 사람을 더 긴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품격은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체면을 지키려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오히려 품격이 남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억울함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음악, 그렇다고 억울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자기 안에서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때때로 노년의 품격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있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말이 많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음악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러려면 앞에서 말한 습관을 조용히 끊어야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믿음. 남의 기대 속에서 살아야 안전하다는 믿음. 나를 몰아붙여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이 믿음들은 당신을 지켜준 음악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불필요한 힘을 빼는 능력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자기에게 친절해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이제 다음에서 나는 품격을 지키면서도 현실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위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괜찮다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면 남은 삶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 조용히 음악 짚어보려 합니다. 나는 위로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론은 때로 사람을 살게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무조건 안심시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악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말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음악,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오래 버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을 칭찬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불쌍하게 만들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정확히 보자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그 견딤이 당신의 삶을 지탱해왔습니다. 음악,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같은 방식으로 버티면 삶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 굳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티는 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힘을 필요한 곳에만 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음악,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참는 힘이 아니라 음악 구별하는 힘입니다. 무엇을 참아야 하고 무엇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지, 무엇은 지켜야 하고 무엇은 더 이상 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지. 사람은 구별을 못하면 모든 것을 똑같이 붙듭니다. 그래서 삶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음악 구별을 하면 삶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아주 작은 선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인생을 뒤집는 선언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에 한 번만 자기 마음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참으려는 것은 정말 참아야 하는 일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참는 것인가? 오늘 내가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정말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래야만 내가 괜찮아진다는 불안인가? 오늘 내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이유는 정말 성장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쓸모없어질까 하는 두려움인가?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음악, 왜냐하면 습관은 자동이지만 질문은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습관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음악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노년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큰 원인은 자기 마음을 설명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설명할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채 그저 참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마음은 계속 쌓입니다. 쌓인 마음은 언젠가 무게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꺼내는 연습입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를 설득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자기 앞에 놓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었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어봅니다. 오늘 내가 서운했던 장면을 한 문장으로 말해봅니다. 오늘 내가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부분을 한 문장으로 인정해봅니다. 이 음악 한 문장이 노년의 마음을 지탱합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음악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단순한 생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음악 품격의 문제입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인정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는 인정입니다. 음악,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버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혼자 버티는 방식으로는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합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는 순간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관계가 살아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외로움이 줄어들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당신이 이제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악, 당신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더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평안을 선택하는 음악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더 넓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품격 있게 만듭니다. 음악,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삶의 한 장면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음악 그 장면 속에서 당신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에서 조용히 끝을 맺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안이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켜져 있던 소리가 줄어들고 창밖의 빛도 음악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조용함 속에서 더 무거워집니다. 낮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참아낼 수 있었던 마음이 밤이 되면 조용히 올라오기 음악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밤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음악 식탁 위에는 다 치우지 못한 그릇이 남아있고 몸은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했던 말과 하지 못했던 말이 천천히 음악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냥 웃고 말았을까? 왜 또 내가 참았을까? 왜 나는 아직도 내 마음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생각할까? 이 장면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순 이후에 자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선택 하나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내 마음을 뒤로 미루지 않겠다고 정하는 것. 오늘 밤만큼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진짜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는 것. 오늘 밤만큼은 내가 나를 몰아붙이기 전에 내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먼저 인정해주는 것.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순 이후에도 하면 안 되는 습관을 하나로 말해왔습니다. 끝까지 참는 습관, 남의 기대 속에서 사는 습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습관. 음악, 그 습관들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성실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에는 성실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온입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품격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노년은 더 강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는 시간입니다. 더 많이 참는 시간이 아니라 더 정확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더 많이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멈췄었다면 그것은 이미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 습관으로 살던 자리에서 선택으로 살 수 있는 자리로 조금 옮겨온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음악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부탁이 아닙니다. 오늘 혹은 내일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먼저 보겠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당신의 마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 표정이 당신의 남은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게라도 닿았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빠르고 시끄러워지지만 우리에게는 천천히 듣고 천천히 정리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그 시간을 준비해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용하고 단단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 채널에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비슷한 나이를 살아가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그분에게도 조용히 건네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혼자 버티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함께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선택이 내일에 당신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당신의 얼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며 조용히 얻은 이야기였습니다.